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 무너졌어요. 역대급 불수능, 이건 용암 수능이다. 기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력으로 풀었기 때문에 수학답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시험 봤으니까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죠. 이거 외우겠다는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푸느냐의 싸움이에요. 맞아,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수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공부를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내가 자주 틀리는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그런 노력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 전혀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요. 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저처럼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수학에 대한 오해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땡땡 중 엄마방 그룹 채팅입니다. 우리 애 수포자인 듯. 네, 603호. 수학머리는 따로 있다던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유전자다. 그래서 부모님이 수학을 못했으면 애들도 수학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한 개를 설명하면 여러 개를 다 알아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수학머리 맞아요. 근데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머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운동신경 엄청 많이 떨어져요. 뭐 하나를 배우면 못해요, 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운동으로 성공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막 국가대표가 되거나 이건 절대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구 시험을 요거 12개 하면 만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큰 오해입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1등급은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좋은 비유 해주셨네요. 국가대표 선수가 될 필요 없다. 예. 맞아요. 토스 12개만 해내면 예, 그 정도는 운동신경 없어도 되니까. 김연경 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 선생님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어우, 엄청 못합니다. 언제 저희 축구팀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화 좀 내고. 제가 축구만 아니었어도 군인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지금 사일사마다 맨날 그 축구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축구 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희망이 되는 얘기였고요. 이제 민지 어머니. 선행학습 했어? 필수인데. 제가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선행학습을 당연히 학원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지를 체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보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거를 필요 없다 수준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에 대한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되게 거만해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거 몇 바퀴 돌렸는데 정말 이러고 앉아있어. 고1 애들 보면. 그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무릎 내려오고 막 이러고. 다 했다. 나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제일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다 고1거 하거든요. 중3 애들도 대부분 고2거 하고요. 그런데 막상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도형,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시 중학교 도형부터 다시 해요. 평행선이 뭐고, 왜 얘가 닮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때는 공부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거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선행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어디까지 했어? 2차 방정식 끝냈어? 안 끝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물어보시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진짜 100% 대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큰일 났구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엄마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난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던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수학 되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네. 엄마한테 설명해달라 그러세요. 와, 선생님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2학년 때부터 그 말이 생겨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그 개념적인 접근을 먼저 하거든요. 뭐 예. 수모형도 쓰고. 그쵸. 근데 학원 갔다 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맞아요. 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러면서 그때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쌤이 이렇게 뭐 예전에 농도 문제 막 소금을 농도 쌤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답 나와요. 막 이런 거 있죠. 저도 그때 중학교 때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학원 찾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곧바로 시험 잘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독약이 되는지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네네. 저 상당히 유해지셨어요. 네.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엄청난 독약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빨리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오히려 독이다. 안 한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가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선행학습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얼마든지 쭉쭉쭉쭉 그때 맞는 거 하면 고3 때 1등급. 어차피 고1 때까지만 진독을 나가고 고3 때는 어차피 복습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독 빼는 거. 야, 윗집에는 정수 2바퀴 돌렸대. 막 이런 얘기, 천박한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성적 안 나와요. 예. 드디어 천박 나왔다. 천박. 아니 근데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아주 뭐 주옥 같은 말씀들 하여튼 네. 계속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맘님. 수학도 암기가 중요하대. 제가 저 입시 설명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언제부터 제가 입시 설명회를 제일 싫어했었냐면 보통 국어 선생님 딱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영어 선생님 나오고 그 전에 총괄로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 예. 입시 전문가. 네, 맞아요. 그분이 저 대기실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따라한다 수학도 암기다 막 이러는데 우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제 순서 딱 나가가지고 그거 먼저 고쳐줬어요. 절대 그건 암기가 아니다. 그럼 그분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도 잘못된 얘기는 잘못된 고쳐야 그거는 되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수학도 암기가 중요하대가 아니라 여러 번 스스로가 설명해보면 암기가 되어진 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암기가 되어지는 거지. 공식도 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글자를 막 A, B, C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영어로 돼 있잖아, 공식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한 3-4번 정도만 스스로가 막 설명해보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외워져요. 외워지는 게 맞는 거지 수학은 암기다라는 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포자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할까봐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제 수학에는 정말 수많은 공식들이 있는데요. 예. 그 공식들이 왜 도출되었는지 설명을 이유를 해봐요. 반드시 예. 설명할 예. 수 있도록 있으면 공부하라. 그러면 암기가 되어집니다. 암기가 되어진다. 예, 그리고 기출 문제도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빨라. 애들은 그 방법 자체를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면 빨라지고 왜 이렇게 풀면 천천히 늦게 풀 수밖에 없고 하는 그 설명을 2-3번 해보면 그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는 거랑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겁니다. 와, 전 방금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는데 아,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못 해봤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풀면 왜 더 빠를까? 그런 질문을 꼭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정수생 선생님 좀 일찍 만났으면 저 이과 갔을 거예요. 기계공학과 이러면 기회예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괜찮죠? 네. 왠지 다 기계적인 느낌 좀 있지 않나요? 오, 아닌데요? 기계 다루면 저기 프랑스어하고 불씨 외우고 아무튼 왜 정 선생님 왜 인기 있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처음 뵀지만 쭉쭉 빨아들이시는 제가요? 네.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또 아까 막 화내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나 네. 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수학 오답 노트 필요하죠? 할까요? 오답노트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느낌?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공부했었던 모든 틀렸던 문제를 수능 전날 다 풀 수 있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틀렸었던 것들은 모아두는, 그러니까 오답노트 작성법 이러지 말고 그냥 스크랩해두는, 그러니까 저장하는, 세이브해두는 느낌으로 요즘 휴대폰 같은 것도 사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다 찍어놔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왜 틀렸고 했다는 것을 계속 혼자서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그거 한 번씩 보면서 아 이거 예전에 틀렸었는데 지금은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느낌의 오답노트가 좋은 거지. 또 학생들에게 오답노트 만들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똑같이 할게. 다 그런 마인드란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못하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 나한테 푸는 방법을 알려줘. 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그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는 거야. 삶에 대한 태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쉽게 그냥 사진 찍어서 쭉 이렇게 한 폴더 안에 모아놨다가 예. 다시 복습할 때 괜찮은 건 빼버리고 예. 한 번 더 봤는데 더 이게 원리를 잘 모르겠다 그럼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얼마나 좋냐면 저도 지금 그러는데요. 저도 작년에 가르칠 때랑 올해 가르칠 때랑 똑같은 기출문제를 보고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저도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던 문제, 틀리지 않았더라도 세이브하고 싶은 문제들, 많은 거를 느꼈던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 쓰듯이 거기다가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음. 1차 시도에는 이렇게 풀어봤음. 그러니까 풀리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꼭 그 강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 막 요점 정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진짜 일기 쓰듯이 이번에는 아 이런 게 미분이었고 야 미분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막 느끼는 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한번 딱 보면 아 맞다 옛날에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 생각을 못하네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오답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정말 새로운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학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개념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공식 아는 거 이런 걸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모든 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게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고1 과정이에요.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셔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도록.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를 판단한다.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랑 함수값의 부호랑 그다음에 판별식의 부호.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 이러거든요.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해 분리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판단한다.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왜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지,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만 따지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세 가지 말고 네 가지를 더 따질 수는 없는 건지, 왜 요 세 가지만 따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를 아는 능력.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1 때부터도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마라.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그 세 가지를 왜 따져야 되는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개념이다. 다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 네. 지금 고3 때부터 예. 공부를 도전을 해도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수학을 어려워했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를 받았을 때 잘 모르겠는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감조차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수준의 학생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럼 화내셔도 됩니다. 너무 지금 참으시니까 이거 화병 걸리실 것 같아요. 좀 분출하세요. 가끔씩은 화 좀 내세요. 제가 푸는 방법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해설지를 결국엔 보겠죠, 해설지를 네, 보게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라는 얘기인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개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계속 뒤로 돌아가면서 확인해보고 안 되는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천비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시험 과목이란 건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세 과목 보는 거니까 그거 수학 1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EBS에서 공부를 하건 간에 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초부터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되 단 태도를 그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알도록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아는지를 계속 스스로가 체크해 봐라.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포기하려 그러고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포기하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지독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게 그 페이스만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라. 누구나 불안해한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라.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너무 하지 마요.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